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1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시가가 5%에서 시작하면서 고가가 11%까지 올라가나 싶더니만 지금 2%까지 밀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지켜보시면서, 자, 바로 보시다시피 바로 이 보성파워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18%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17%씩이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 대장 종목인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우건설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있다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시사항이 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시사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우건설 지금 자리에서 이거 윗꼬리 음봉 터지는 거 이거 전형적인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윗꼬리 음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또 다뤄봐 드리면서, 특히나 어떤 공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다뤄볼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대우건설 평단가가 굉장히 푸근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결정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봐 주는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뚫고 나서 다시 한번 그만큼의 대칭 파동으로 시원한 상승 흐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은 거죠?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근에 개인분들이 7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우건설이 갑작스러운 급락까지도 연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5.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성파워텍 19%, 그러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9%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바로 대우건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갭든 상태에서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켜주고 있는 이런 이유는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이 떠줬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 예고일이 4월 22일이었다 보니까 오늘이 이틀 차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를 만족시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바로 투자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급 등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급 등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지만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판단일 T의 종가가 오전일 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그러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상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두 번째 것 바로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최근 15일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이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면은 어떤 가격을 회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5일 전날이라고 하면은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언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딱 이 음봉 캔들이 바로 보시다시피 종가가 얼마였었기 때문에 16,440원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배를 곱했을 때는 32,88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2,880원은요 여러분들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원래 최고가였던 가격이 바로 보시다시피 4월 21일 화요일날 있었던 32,850원이었다라는 건데, 32,880원은 30원 더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 언더에서 마감을 하려면은 어쨌든지 간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종가가 32,850원보다 같거나 아래인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피할 수가 있겠다? 바로 투자 경고를 회피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밀어버리면서 충분히 그 아래에서 마감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물론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윗단에서 버텨봐주면서 이 나머지 3일 동안을 보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판단일이 계속적으로 하루씩 수년이 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때까지를 잘 버텨내봐주면은 그 다음번부터 시작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회피하면서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딸려서 올라오는 이 5일선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극한의 컨트롤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까지 살짝 뺐다가,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뺐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컨트롤을 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 경고를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요리조리 잘 피했었던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회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경고로 보내버리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을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 중에 밑에 구간에서 마감을 해놓고 내일 그냥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줘 버리면서 투자 경고를 쿨하게 들어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투자 경고에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고 했을 때는요,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경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투경 매매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며칠차 때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열흘차 때 그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2에서 4일차 때 수그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HJ중공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 버리면서,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딱 잡아갔다고 하면요, 언제까지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날까지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것이 굉장히 소름 돋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바짝 갖다 대놓으면서 열흘차 때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켜놓자마자부터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원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발생을 했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사례가 바로 그 HJ중공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투자 경고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주가를 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상승에서 끝장을 보는 상승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세상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력들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패턴까지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 바로 이 과거에 원익홀딩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이 투자 위험까지 거래 정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광기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2에서 4일차 때 매수를 했으면은 이때 당시에 투자 경고를 20원 차이로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장대 양봉 두 개를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원익홀딩스면서 이 구간에서는 투자 위험까지 들어가 버리면서 이 구간에서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는데, 2에서 4일차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면요, 그 뒤로 이렇게 상승으로 연출됐었던 이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하고 있었던 추세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둥그러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 11선을 이탈하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발생을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3개가 발생하면서 어떤 겁니까? 광기로 들어가는 패턴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주다가 급락이 연출되는 케이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으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그널도 연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이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라고 하면서 무인 전동차 수출 원전도 논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실 거고, 바로 그게 어제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한전 한수원이 수주 집안 싸움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출 창구 한전 단일화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 정리를 하느라고
행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사결정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서로 수주를 가져오겠다고 싸울 필요도 없다 보니까 원전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인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면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오클루라고 하는 종목이 어제 굉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몇 퍼센트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냐면은 15%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상황이면서, 자, 마찬가지로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얼마 정도 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1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려봐주는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장에서의 원전주들의 흐름도 좋고 국내장에서의 원전주들의 흐름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지금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매도를 결정하실 구간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못 해온 물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되는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대우건설이 올라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광신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광신도가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3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매도 타점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까지도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3월 20일날 3연속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으니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 뒤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밀렸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아드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승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돌아나가기 이전에 바로 장대양봉 상한가를 만들어주기 직전의 날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 대응한 해를 지었었고, 그날이 바로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요? 4월 7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리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양봉까지 그려가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의 구간에서도 계속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신규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제 영상 받아보시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유튜브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에 따라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도 안내를 드렸었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던 만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앞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를 지켜보면서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0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이 구간에서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우건설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바로 이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3월 20일날 대우건설을 18,90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였던 4월 3일날에는 16,820원 여격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4월 3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튀어서 올라오면서 영상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타점 계속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을 여러분들께 피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대우건설이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이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 이 부분을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상 갑작스럽게 급락을 연출시켜주면서 그 구간 언더로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이고 이게 윗꼬리 음봉이 터졌네라고 하면서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우건설이 흔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회피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3일 동안에 거의 극한에 가까운 컨트롤을 보여줘야지만이 5일선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흐름을 다져줄 수가 있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눌러봐주면서 거래량을 급감시키는 패턴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타점 노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날에 웬만하면 음봉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 2에서 4일차 때 추가적인 매수타점 다시 한번 잡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윗꼬리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드리고자 했는데, 자,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터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급락을 연출 좀 시켜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윗꼬리 음봉이 터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연속적인 상승이 발생하다가 이 광기의 구간에서 터져나오는 윗꼬리 음봉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례 중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신성 델타테크의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거의 18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켜주면서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날에 2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시가가 이탈되는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매도를 대응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눌러주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들어갈 수가 있는 이유가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었지만 추세가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연출이 됐었던 만큼 대우건설의 지금 자리는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연출되고 있는 윗꼬리 음봉이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투자 경고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해볼 여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이고,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전처럼 만약에 매도 타점을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후회하시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20% 가까이 밀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냥 그때 매도할 거리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